안녕하세요. 저는 리워드 에드테크 회사인 버즈빌에서 일하고 있는 서주은이라고 합니다. 버즈빌은 설립 초기부터 100% AWS를 활용해 왔으며 AWS의 관리형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왔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버즈빌이 어떻게 1일 5억 건 이상의 광고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는지 그 발전 과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버즈빌은 리워드형 광고 플랫폼인 버즈애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OK 캐시백, L포인트, CJ1 등 포인트 앱을 운영하는 대기업과 제휴를 맺어 잠금화면, 챗헤드, 인앱 네이티브 애드의 다양한 측면에서 리워드 기반의 광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으로부터 유입되는 유저의 MAU가 2천만 이상이고 하루에 1억 건에 달하는 포인트 적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앱과 광고 지면으로부터 발생하는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잘 설계된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버즈빌은 성장 단계에 맞춰 효율적으로 AWS 위에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번 세션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초기 버즈빌이 최소한의 운영 비용으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활용한 아키텍처를 소개합니다.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생성되고 그 양이 급격히 증가하며 분석 요구사항 또한 복잡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데이터 레이크를 활용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1일 5억 건 이상의 광고 데이터 처리를 가능하게 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소개합니다. 초기 스타트업에서는 보통 백엔드 엔지니어가 데브옵스 및 데이터 엔지니어 역할을 함께 수행하게 됩니다. 별도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에는 운영 리소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용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활용하여 분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고 무거운 분석 처리를 실행하기 위해 리드 리플리카를 활용합니다. 다양한 분석 요구사항에 대해 일일이 프론트엔드 프로그래밍을 통해 그래프를 만드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이기에 리드시와 같은 데이터 시각화 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태블러처럼 좋은 시각화 툴이 있지만 초기 학습 비용이 있는 만큼 SQL만 작성할 줄 알면 빠르게 그래프를 만들어낼 수 있는 SQL 기반의 시각화 툴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렇게 정말로 간단한 구조만 활용해도 DAU 수십만 정도의 서비스에서 필요한 비즈니스 분석 요구사항은 충분히 만족시켜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수백만 건을 넘어서는 시점부터는 이러한 구조에서 효율적으로 데이터 분석 쿼리를 수행하기 어려워집니다. MySQL은 OLTP에 최적화된 데이터베이스로 개별 레코드에 대한 데이터 생성, 조회, 수정은 빠르게 처리하지만 대량의 레코드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레코드 수가 100만 건만 넘어가도 간단한 카운트 쿼리 하나 실행시키는데 수십 초가 걸리기도 합니다. 이미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는 리포팅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미리 데이터를 만들어두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통해 인사이트를 얻어내고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실시간 조회를 해야 하는데 성능 문제로 인해 데이터 분석가들의 업무 생산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버즈빌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활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해 왔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중요한 설계 원칙 중 하나는 각 서비스가 자신만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비스 간의 종속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그러다 보니 서비스 간의 데이터를 종합해서 보기를 원하는 데이터 분석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버즈빌에서는 핸드폰 잠금 화면에 광고와 콘텐츠를 섞어 보여주고 있는데 광고 서비스와 콘텐츠 서비스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만약 유저가 하루에 얼마나 많이 잠금 화면을 봤는지 정보를 얻으려면 광고 노출 횟수와 콘텐츠 노출 횟수를 합해서 봐야 하는데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조회해서 복잡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의 서비스 내에서도 데이터베이스가 분리될 수 있습니다. 버즈빌은 늘어나는 포인트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아마존 다이나모DB를 사용하고 있으며 광고 노출 데이터는 로그 파일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오래된 데이터를 운영계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는 것은 자원의 낭비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따로 아카이빙하여 분석 용도로만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MySQL 성능의 한계를 극복하고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결합하여 분석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구축이 한 가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존 레드시프트는 AWS에서 제공하는 관리형 데이터 웨어하우스 서비스입니다. 분석 쿼리에 최적화되어 있어 조인 및 복잡한 쿼리가 필요한 비즈니스 분석 요구사항에 비용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수 테라바이트에서 수 페타바이트까지 확장할 수 있기에 스케일링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 방법 또한 기존 RDBMS와 차이가 없어 기존에 사용하던 쿼리를 거의 그대로 활용하여 테이블 생성, 데이터 삽입, 조회가 가능합니다. 레드시프트를 도입하면서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고민은 어떻게 MySQL에서 레드시프트로 데이터를 동기화할 것인지입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필요할 정도라면 이미 대량의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동기화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독립된 시스템 간의 데이터를 동기화할 때 데이터 유실, 중복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합성을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데이터를 동기화할 때는 테이블 특성에 따라 다른 데이터 정합성 요구 수준을 파악하고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 통일하기 어려운 이유는 데이터 동기화 방법에 따라 동기화 성능과 데이터 정합성 간의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이는 그림은 테이블의 특성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팩트 테이블로, 이는 주로 어떤 이벤트의 발생 사실에 대한 기록을 의미합니다. 광고 시스템에서 대표적인 팩트 테이블은 클릭 테이블이 있습니다. 클릭 테이블에는 어떤 유저가 클릭했는지 나타내는 유저 아이디와 어떤 광고를 클릭했는지 나타내는 캠페인 아이디 값이 존재합니다. 또한 어떤 지면에 광고가 노출되는지 나타내는 플레이스먼트 아이디 값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팩트 테이블과 연결된 유저, 캠페인, 플레이스먼트와 같은 정보를 디멘션 테이블이라 지칭합니다. 여기서 캠페인이나 플레이스먼트와 같은 정보는 하나라도 잘못되면 분석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반면 클릭 테이블의 데이터는 약간의 데이터 정합성 문제가 있더라도 분석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정합성은 포기하는 대신 성능 효율적인 동기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동기화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소스로부터 직접 동기화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디멘션 테이블의 경우 레코드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 소스로부터 직접 동기화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동기화를 위한 태스크를 일정 간격으로 반복해서 수행을 해야 하는데 이때 마지막으로 동기화한 이후 발생한 변경사항을 추적하기 위해 데이터가 삽입되거나 수정된 시간을 기록하는 컬럼이 필요하고 여기에 인덱스를 걸어 두어야 합니다. 소스 테이블에서 가져온 데이터는 레드시프트에 적재할 때 업설트 동작을 수행해야 합니다. 업설트는 업데이트 올 인서트를 합친 단어로 데이터가 존재하면 업데이트하고 존재하지 않으면 생성하는 동작입니다. AWS의 레드시프트 베스트 프랙티스 문서를 보면 스테이징 테이블을 활용한 업설트 구현 방법이 나와 있어 이것을 그대로 따라하면 업설트 동작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로그 파일 기반으로 데이터를 동기화하는 것입니다.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로그 파일 형태로 쌓아두고 로그 포워더를 활용해 S3와 같은 외부 스토리지에 복사하고 이를 다시 레드시프트에 업로드합니다. 이 방식은 MySQL과 로그 파일 간에 정합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물론 웹 애플리케이션이 올라가 있는 인스턴스가 장애로 인해 갑자기 종료되는 경우 파일을 미처 S3에 복사하지 못해 데이터 유실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키네시스 파이오스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파이오스로 데이터를 넣어주면 S3와 레드시프트에 적재하는 나머지 부분은 파이오스가 모두 처리해줍니다. MySQL과 파이오스에 데이터를 삽입하는 동작이 트랜잭션으로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데이터 유실의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크지는 않습니다.
팩트 데이터를 동기화하기에 적합한 방법입니다. 앞선 데이터 동기화 전략을 반영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보이는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양이 많은 팩트 데이터는 파이오스를 활용하여 레드시프트에 적재하고 나머지는 MySQL로부터 직접 읽어와 레드시프트에 적재합니다. 이외에 레드시프트에 적재할 필요가 없는 로그성 데이터들은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파일로 남기고 플라이언트와 같은 로그 포워더를 이용해 S3까지만 적재해 둡니다. 이 파이프라인을 구축했던 시점에는 S3에 올라간 데이터를 쉽게 조회할 방법이 없었지만 지금은 아마존 아테나를 활용하여 S3 데이터를 SQL을 사용하여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김석주님께서 버즈빌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이후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버즈빌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링 팀 리드를 맡고 있는 김석주입니다. 주님께서 소개해 주신 데이터 파이프라인과 데이터 웨어하우스 아키텍처를 어떻게 데이터 레이크까지 확장하게 되었고 이를 활용하는 데이터 플랫폼을 어떻게 구성하고 사내에 제공하였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버즈빌의 초기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흔히 ELT 방식이라고 부르는 분석을 위한 모든 워크로드가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발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 기반의 ELT 아키텍처 상에서 레드시프트에 발생하는 워크로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가져오는 인제스션 워크로드, 적재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트랜스폼 워크로드, 그리고 분석을 위해 데이터를 조회하는 애널리틱스 워크로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버즈빌에서는 이와 같은 세 가지 워크로드의 패턴에 따라서 클러스터 스케일을 정하고 레드시프트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소개드렸던 세 가지 워크로드의 특성상 특정 시간대에 특정 워크로드가 몰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날리틱 워크로드의 경우는 출근 이후인 오전 10시 이후로부터 꾸준히 발생하고 인제스션 워크로드는 유저의 앱 사용 패턴에 따라서 발생합니다. 트랜스폼 워크로드의 경우는 KST 기준으로 자정이 넘은 오전 1시나 UTC 기준의 오전 9시에 전날의 통계 집계를 위해 트랜스폼 워크로드가 다량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폼 워크로드는 통계 집계 시점을 늦추거나 집계 잡의 동시성을 제한함으로써 워크로드 분산이 가능했습니다. 단, 인제스천과 아날리틱 워크로드의 경우는 예측은 가능하나 인위적인 분산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레드시프트 클러스터를 넉넉히 스케일링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당시에는 레드시프트 RA 타입의 아쿠아, 현재 일부 지역에서 프리뷰 중인 레드시프트 서벌리스가 제공되기 이전 시점이었기 때문에 레드시프트만으로는 분석 로드 패턴의 핏한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 기반의 ELT 아키텍처에서의 한계점을 느꼈던 2018년도는 본격적으로 딥러닝 기반의 광고 추천 모델을 도입하는 시점이었고 이를 위한 피처 엔지니어링의 니즈와 분석계의 트랜스폼 워크로드 니즈를 함께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의 데이터 퀄리티를 보장하기 위한 워크로드를 데이터 레이크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플런트D, 파이오스를 통해 S3로 로그를 쌓고 레드시프트로 보내는 패턴을 사용하고 있었기에 데이터 레이크로의 전환이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S3 기반의 데이터 레이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분산 처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EMR 스파크, 글루 ETL 잡, 그리고 아테나를 후보로 올려두고 고민하기 시작했고 비용, 자유도, 그리고 스케일러빌리티를 주로 고려했습니다. 당시에 글루 1.0 엔진의 ETL 잡은 몇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잡의 부트스트랩 딜레이와 글루 개발 엔드포인트의 높은 운영 비용으로 인해 아직 글루는 본격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글루나 EMR 스파크만큼의 자유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분석의 로드는 충분히 분산 SQL을 통해서 해결 가능한 수준이었고 아테나는 추가적인 인프라 구성 없이 데이터 통계 집계가 가능하다는 점이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당시 아테나를 선택했지만 현재는 글루 2.0에서의 빨라진 부트스트랩 타임이나
글루 3.0에서의 데이터 조회 최적화로 인해 충분히 프로덕션에 고려할 만한 수준의 서비스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글루를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데이터 레이크는 크게 두 가지 존으로 나누어 관리했습니다. 데이터 레이크에 처음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보내지는 랜딩 데이터 존, 그리고 랜딩 데이터로부터 정제가 이루어졌거나 한번 집계를 거친 데이터들이 존재하는 골드 존으로 나눕니다. 랜딩 데이터 존에서는 각 상황에 맞는 포맷으로 데이터를 받을 수 있게끔 포맷에 제한을 두지 않았고, 골드 데이터 존에서는 데이터 조회에 최적화된 파케이 포맷을 사용했습니다. 이전에는 각종 데이터 소스로부터 바로 레드시프트에 데이터를 적재했다면 데이터 레이크를 도입하고부터는 골드존에서 정제가 완료된 데이터를 레드시프트에 적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데이터 레이크에서 데이터 관리를 위한 아테나 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테나를 통해 트랜스폼을 위한 SQL을 구성하고 언로드 스테이트먼트로 감싼 뒤 데이터 저장을 위한 파라미터만 설정하면 아테나가 자동으로 원하는 S3 위치에 정해진 기준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적재를 해줍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신 것과 같이 보다 단순한 구조의 SQL 스테이트먼트이기 때문에 트랜스폼 워크로드를 템플릿화하기에 매우 수월합니다. 워크플로우도 생각보다 단순하게 구성이 가능합니다. 체크 업스트림 데이터와 클리어 프리픽스 태스크를 제외하면 모두 간단한 SQL 스테이트먼트를 아테나를 통해 실행시키는 태스크입니다. 가장 먼저 프로세스할 데이터의 퀄리티를 체크하고 아이덴포텐시를 보장하기 위해 데스티네이션 프리픽스의 클린업을 진행합니다. 그 후 데이터를 집계하고 데이터 파티션을 글루 카탈로그에 추가합니다. 버즈빌에서는 S3를 데이터 레이크로 활용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S3의 API 리밋을 고려한 디렉토리 설계입니다. S3는 초당 3,500개의 put, copy, post, delete, 그리고 5,500개의 get, head 요청 제한이 있고, 이 제한은 버킷의 첫 번째 프리픽스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데이터 레이크 규모가 커지고 잡 스케줄링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면 해당 제한에 걸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디렉토리를 설계할 때 이를 고려해서 존 네임, 프로덕트 도메인, 데이터 구분자 등을 슬래시가 아닌 대시로 구분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훨씬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할 때 활용할 데이터 포맷 및 포맷별 적정 사이즈 설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테나 엔진 2.0부터는 파케이에 대하여 프레디켓 푸시다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파케이로 데이터를 저장할 때 특정 키를 기준으로 정렬을 하여 저장한다면 파케이 메타데이터의 민, 맥스 통계에 기록이 되고, 이를 통해 데이터 조회 시 필요한 로우 그룹에 컬럼 청크만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파일들이 작은 단위로 쪼개어져 있다면 데이터 컴퓨테이션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S3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저장이나 아테나 조회를 위한 S3 API들은 기본적으로 오브젝트 단위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데이터 레이크에 들어온 데이터는 적당한 사이즈로 컴팩션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파이어로스를 통해 랜딩 존에 데이터를 보내기 전에 버퍼링을 하고 S3에 큰 청크 단위로 데이터를 내려준다면 S3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버즈빌에서도 비즈니스 규모가 커지고 프로덕트가 다각화됨에 따라 각 프로덕트 도메인의 데이터 분석 소요도 다각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각 도메인을 위한 데이터 모델들과 데이터 파이프라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2명에서 3명의 데이터 엔지니어가 모든 프로덕트 도메인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들기에는 인지 부하가 너무 클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엔지니어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쉽게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각 팀에서는 이를 잘 활용하고 각 팀의 니즈에 맞게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는 셀프 서빙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각 프로덕트 팀의 도메인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기 위해 버즈빌의 프로덕트 팀 구조, 그리고 이들의 토폴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버즈빌에는 광고의 할당 엔진을 만드는 애드 엔진 팀, 광고 추천 모델을 만들고 이를 엔진에 반영시키는 애드 레커멘데이션 팀, 그리고 광고 운영 시스템을 만드는 애드 매니지먼트 팀과 같이 명확한 목표와 업무 영역을 가지는 팀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목적성이 뚜렷한 팀들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플랫폼들을 제공하는 데브옵스 팀, 그리고 데이터 엔지니어링 팀이 존재합니다. 이런 팀들 간의 토폴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매튜 스켈튼, 매뉴얼 페이스의 저서 팀 토폴로지의 개념들을 차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고 서빙을 위한 서비스를 만드는 팀들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스트림 얼라인 팀으로 정의할 수 있고, 해당 서비스를 받쳐주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팀을 하늘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플랫폼 팀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셀프 서빙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 스트림 얼라인 팀이 당면한 문제들을 공략할 수 있도록 각종 툴, 프레임워크, 플랫폼에 대한 역량을 이끌어주는 이네이블러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가장 대표적인 이네이블러는 AWS의 Solutions Architect 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이네이블링 역할을 도와줄 수 있는 별개의 팀이 존재하면 더 좋겠지만, 조직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에서는 이네이블링 팀을 별개로 구성하기 쉽지 않고, 플랫폼 팀에서 직접 이네이블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버즈빌에서는 각 스트림얼라인 팀에서 이네이블러의 역할을 같이 맡아줄 수 있는 구성원들을 모집해서 주기적으로 데이터 엔지니어링 팀과 기술 스터디 세션을 갖고 쌓은 역량을 각자의 팀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이제 플랫폼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셀프 서브 데이터 플랫폼을 구성함에 있어서 저희는 3가지 요구사항을 고려했습니다. 첫째, SQL만 사용할 줄 안다면 누구나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설계가 필요했고, 둘째, 개발의 영역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버전 관리, 그리고 상호 리뷰가 용이해야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워크플로우에 필요한 기능이 있다면 쉽게 해당 기능을 추가하고 반영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2018년 당시에는 아직 에어플로우가 드팩토 스탠다드는 아니었지만, 에어플로우 프레임워크의 확장성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커뮤니티를 고려해서 데이터 플랫폼의 워크로드 운영을 위해서 에어플로우를 도입했습니다. 버즈빌에서는 당시 서비스를 위한 EKS 기반으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이미 잘 운영되고 있었고, 아직 AWS MWAA가 출시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EKS 상에서 직접 운영을 택했습니다. 유저에게 파이썬 코딩의 부담을 없애주기 위해서 쿠버네티스의 차트 템플릿 방식을 벤치마크하였고, 기능 확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덱 팩토리 패턴을 사용했습니다. 현재는 MWAA가 출시되고 안정적으로 서빙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따로 사내에서 쿠버네티스를 운영하고 있지 않거나 직접 에어플로우를 매니징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치 않다면 MWAA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 요구사항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저희는 에어플로우 상에서 대그 팩토리 패턴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구성한 패턴을 간단히 공유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템플릿으로부터 대그를 만들어내는 대그 빌더 클래스, 대그 구성에 필요한 명세들을 가지고 있는 대그 컨피그 DTO, 그리고 그 둘을 파라미터로 받아서 대그 팩토리가 대그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그 팩토리에는 액세서라이즈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데이터 엔지니어가 제공하는 범용적인 모듈을 필요한 대그에 적용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엔지니어는 새로운 파이프라인 종류가 필요한 경우 대그 빌더 클래스를 구현하고, 새로운 공통 피처가 필요한 경우 대그 팩토리에
새로운 모듈을 추가하게 됩니다. 다음은 에어플로우를 활용하는 유저들이 어떻게 플랫폼을 사용하게 되는지 공유드리겠습니다. 데이터 분석가, 서버 엔지니어, ML 엔지니어들은 각각 본인의 워크플로우를 만들기 위해 리드미를 참조해서 야물 명세를 작성하게 되고, 작성한 워크플로우는 데이터 엔지니어가 같이 리뷰합니다. 얼럿 설정, 카탈로그 기입, 태그 간 의존 설정 등 각 태그에 커스텀이 필요한 경우 유지 케이스들을 일반화시켜서 데이터 엔지니어가 기능을 구현하고, 사용자는 해당 기능을 야물 명세를 통해서 활용하는 방식으로 협업이 진행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을 간략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버즈빌에서는 빠르게 분석 환경을 만들기 위해 레드시프트 기반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하고 관리했습니다. 흩어져 있던 데이터 워크로드를 한 군데로 효과적으로 모으고 빠르게 분석이 가능했지만, 결국 스케일러빌리티 이슈가 발생하게 되어서 데이터 레이크 도입을 결정하였고, 가볍지만 스케일러블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아테나를 주력 엔진으로 활용했습니다. 버즈빌의 서비스가 발전하고 다각화됨에 따라서 빠르게 움직이기 위한 토폴로지와 플랫폼 구성이 필요하였고, 이를 에어플로우 기반에서 대그 팩토리와 야물 템플릿 방식으로 구성하고, 이를 이네이블링 해줄 수 있는 팀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저희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강연 종료 후 강연 평가에 참여해주세요. 감사합니다.